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근뉴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자 배구 학폭 논란입니다. 구단 내 갈등설이 학교 폭력 폭로로 이어졌고요. 현재는 논란이 남자 배구로까지 번지면서 한 구단 내의 문제가 아니라 배구계 전체, 스포츠계 전체가 술렁이게 됐습니다. 구단, 협회, 연맹 등이 이번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도 관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나근뉴는 이번 사건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흥국생명 배구단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흥국생명 배구단 핑크 스파이더스 사건부터 간략하게 훑어볼게요. 여자 배구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솔찬히 제기됐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들면서 이다영 선수가 SNS에 갑질, 나이살 좀 처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라는 말들을 공개하면서 불화설이 등장했습니다. 자매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 김연경 선수는 이를 인정하고 잘 해결됐다고 했는데요. 이때 구단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월 초 핑크 스파이더스 갈등설이 다시 주목받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다영 선수는 팬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어우흥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주목받던 팀이 2월에는 어이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모든 책임이 쌍둥이 선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배구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 보도. 해당 선수가 이다영 선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흥국생명은 복통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구단 내부 갈등설이 학교 폭력 문제로 확장된 건 이다영 선수가 올린 SNS 글 때문이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 글은 학교 폭력 피해자의 버튼을 눌렀고요. 피해자를 자처하던 이다영 선수는 가해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쌍둥이 자매에게 갖은 모욕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쌍둥이 자매는 이 일로 구단 숙소를 떠나게 되죠. 구단 내부 갈등설에 잠잠했던 흥국생명은 학폭 논란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입장을 내놓게 되는데요. 흥국생명 입장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21년 2월 11일 이다영, 이재영 팀 숙소 떠났다. 안정 취해야 하는 상황.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과한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팀 숙소를 떠나 11일 경기에 불참했다. 흥국생명 구단은 심리치료 등으로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회복을 도울 예정이지만 두 선수가 언제 다시 코트에 복귀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가 나오면서 진상규명 촉구와 동시에 이들을 배구계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파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10일 각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적절한 시점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큰 충격에 빠진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현재 팀 숙소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벌어진 원정 경기에도 불참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쌍둥이 자매를 징계하라는 요구가 있는 걸 잘 안다면서도 현재 두 선수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징계라는 것도 선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됐을 때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처벌보다 선수 보호가 먼저라는 뜻을 내비쳤다. 선수 보호.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받은 선수들을 보호하는 게 먼저다라는 입장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앞서 피해를 주장했던 4명과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해서 반박했습니다. 아시아경제 2월 14일 기사. 이재영 다영 학폭 추가 폭로. 빨래시키고 자기 기분대로만.
재산 다 줘도 피해자 상처 안 없어져.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가 학교 폭력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올린 지 사흘 만에 또 다른 피해 사실이 폭로됐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사건이 터지고 며칠이 지나 글을 올리면 자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기사들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더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고 오늘댔다. A씨는 이날 두 선수의 상태가 좋지 않아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하며 징계도 선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됐을 때 내려야 한다라는 흥국생명 관계자 말을 언급한 뒤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냐라며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 다른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이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너희 전 재산을 다 줘도 피해자들이 받았던 상처는 하나도 안 없어져라며 글을 맺었다. 흥국생명의 대응은 오히려 추가 폭로를 이끌어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실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과문을 올린 바로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배구 경기 홍보글을 올려 또다시 빈축을 사게 된 거죠. 사과문이 성의 없었다는 지적과 구체적인 징계 방침 없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사과문을 내놓고 구체적인 징계 방안이 아니라 홍보만 했다는 점에서 팬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현재는 댓글 작성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고 말이죠. 일부에선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인 김경희 씨가 구단 입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와 학부모들은 학창시절부터 학교 배구단 운영이나 경기에 어머니인 김경희 씨의 영향력이 컸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박미희 감독이 국가대표 배구 선수 출신인 김경희 씨의 선배이긴 하지만 배구단의 막강한 뒷배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미희 감독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포츠 경향 2월 17일 기사입니다. 박미희 감독,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이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 및 자신의 팀 운영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감독은 1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IBK 기업은행과의 홈 경기를 마친 뒤 최악의 상황이다. 경기력이 좋아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이날 경기에 앞서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어머니인 김경희 씨가 팀 훈련을 참관하는 등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 감독은 여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동네 배구가 아니다. 프로 배구단이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그런 질문은 나를 포함한 현직 지도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과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인 김경희 씨는 이미 한번 언론에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기사 보시겠습니다. 뉴스핌 2019년 3월 7일 이재영 모친 비난 악플에 흥국생명 법적 대응 검토. 흥국생명 배구단이 프로 여자 배구 스타 이재영 모친을 비난하는 악플을 단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영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한 악플러가 이재영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악플러는 심판 매수로 따낸 2세트, 너네 실력으로 못 따니까 그렇게 이기고 싶은 거였냐며 비아냥댔다. 특히 이 악플러는 이재영의 모친 이름을 언급하며 악플을 쏟아냈다. 이재영의 모친은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에서 세터로 활약했던 김경희 씨다. 메시지를 공개한 이재영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흥국생명은 이에 대해 선수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이나 모욕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비교적 빠르게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흥국생명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이 미온한 사과, 선수 보호가 먼저냐는 등의 비판을 받은 사과문을 올린 후 두 선수에 대한 징계 요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여론이 모이고 있고요. 언론은 빠른 징계가 논란을 잠재울 것이라는 논조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흥국생명은 결국 설 연휴가 지난 직후인 15일 드디어 쌍둥이 선수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2월 15일 흥국생명 학폭 이재영, 이다영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학교 폭력 논란으로 무리를 빚은 이재영, 이다영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흥국생명은 15일 학폭으로 무리를 빚은 이재영, 이다영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번 일로 배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 폭력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두 선수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구단도 해당 선수들의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흥국생명은 또 구단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면서 두 선수는 자숙 기간 중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비는 등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배구단 운영에서 비인권적 사례가 없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선수단 모두가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일로 상처받은 피해자분들과 배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흥국생명이 드디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흥국생명의 대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구단이나 어떤 사업체나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문제 발생 원인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위기 대응 능력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흥국생명이 지난 10여 년간 보여준 모습은 배구 팬들에겐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국내 배구 선수 중 최초로 해외 임대됐던 김연경 선수가 일본 리그 이후 해외팀을 물색하면서 벌어진 소속사 논쟁이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 김연경 선수는 일본 리그를 마치면서 흥국생명과 전속 계약이 만료됐고 자유계약 선수, 즉 FA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전속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해외 임대팀은 흥국생명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012년 7월 4일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여자 배구 김연경 대 흥국생명 핵심 쟁점은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계속 해외에서 뛸 수 있도록 배려하되 보유권을 지녔기 때문에 임대팀 선택권만큼은 구단에서 행사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김연경 선수가 계약한 에이전시인 인스포 코리아는 이에 대해 김연경과 그의 부모를 통해 에이전트 선임권에 대해 흥국생명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반대가 워낙 심해 김연경의 계약을 둘러싸고 단 한 번의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이 에이전트를 협상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세 차례 임대를 거치면서 흥국생명에 서운한 감정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행선을 달리던 흥국생명과 인스포 코리아가 김연경이 이번 시즌 뛸 해외 구단을 각자 타진하다 일이 꼬이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흥국생명은 에이전트 없이 김연경이 뛰고 싶은 팀을 직접 물색해 온다면 해당 구단의 성적, 조건 등을 따져 보내주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인스포 코리아는 국제배구연맹의 규칙을 들어 흥국생명을 배제하고 직접 움직일 태세다. 2012년 7월 5일 연합뉴스 기사 보시겠습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김연경은 엄연한 우리 소속 선수인데
계약할 때 제3자인 에이전시를 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인스포코리아는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계약이 2012년 6월 30일 종료되면서 김연경이 해외에서는 FA 신분을 얻었다며 대한배구협회의 ITC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논란은 대한배구협회가 국제 이적 동의서 ITC를 발급해주면서 일단락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흥국생명은 팬심을 모두 잃었습니다. 도요경제 2013년 1월 24일 기사입니다. 여자 배구 최고 거포 김연경 선수 국제 미아되나. 흥국생명은 영광의 시대를 열어줬던 그를 잘못된 특권의식을 누리는 중이라고 비꼬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짜 부끄럽다. 우리나라에선 천재 선수가 태어나면 안 된다. 흥국생명아, 슈퍼스타 대접이나 해주고 얘기해라. 이 나라는 선수들 못 막아서 안달이냐. 너희가 봐도 뛰어난 선수니까 탐이 나지. 완전 노예 취급이네. 김연경 선수 차라리 다른 나라로 기화해버리세요.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를 최악으로 대접하는 더러운 배구계. 흥국생명 정말 최악이다. 라며 흥국생명을 비판했다. 이후에도 흥국생명은 많은 논란에 적합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이미지를 깎아먹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들어보면요. 2011년 그 해의 배구는 남자 여자부 모두 승부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소속 여자 선수가 가담했다는 점에서도 놀라웠지만 승부 조작 사건 혐의를 받는 선수를 모른 척 출전시키려다가 들통이 나면서 신뢰를 깎아먹었습니다. 또 2015년 선수 도핑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선수를 은퇴시키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늦게 선수의 단순 실수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흥국생명의 대응이 정말 옳은 방향이었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흥국생명의 이번 학폭 논란 대응은 이런 오명의 사례를 추가한 것일까요?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입니다. 무기한 출전 정지라고는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지면 슬그머니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퇴출만이 답이라는 주장인데요. 학교 폭력을 엄벌하면서도 팬들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간스포츠 2월 18일 기사입니다. 이은경의 스톱워치, 쌍둥이, 학폭탄 회장님도 날렸다. 이들이 놓친 게 있다. 2021년 현재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젊은 스포츠 팬들의 목소리가 여론을 주도하고 있고 팬들은 특히나 폭력과 갑질, 불공정에 분노한다. 스포츠라는 상품을 팔아야 하는 각 구단과 단체들이 이런 목소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건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는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갈 점은 있다. 폭력에 대한 징계를 또 다른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남상우 선임연구원은 배구 학폭 사건은 모든 스포츠 팬에게 충격적인 사건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개인의 비뚤어진 성격 탓에 나왔는지 혹은 스포츠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팀 내 폭력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둘 중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 이전에 사건에 대한 분노만을 앞세워 승리지상주의가 문제다. 한국 스포츠 시스템 전체가 썩었다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다. 남상우 연구원은 문제가 된 선수들의 폭력은 분명 큰 잘못이지만 구단이나 협회가 잘못을 저지른 선수들을 방패막이나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포츠에서 폭력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된 사람들을 잘라내면 구조적으로 깨끗해진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학폭과 괴롭힘 같은 문제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학교에 이어 프로가 되어서까지도 합숙을 통해 선수들의 자유를 억압했고 마치 군대 안의 위계와 폭력 문제 같은 양상으로 내부 폭력이 나타났던 게 아니었을까? 또한 스포츠에서 협회장 인선 기준이
무조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액수였고 그 외의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쌍둥이가 쏘아 올린 공을 거대한 불길 같은 마녀사냥 릴레이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발전적인 문제제기가 될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위기를 기회로. 진부한 말이지만 이만큼 절실히 기대할 다른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근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자요. 잠깐, 나근유 픽! 사안을 들여다볼수록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뤄졌더라면 지금 이런 국가대표는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 우리 사회가 그 사건을 직시했더라면 피해자의 삶도 가해자의 삶도 배국의 문화도 분명 달라지지 않았을까? 학교폭력 문제를 다룸에 있어 앞서 있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대처라고 한다. 학교폭력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반드시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그 어떤 예방교육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 징계인지, 국가대표 선수의 자질과 자격은 무엇인지, 성적 만능주의의 폐단을 어떻게 끊어낼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국민일보 2월 15일 칼럼 뉴스룸에서 이런 국가대표 누가 키웠나 기사였습니다. 잘 자요. 굿밤.